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모두 다 팔고 떠나라는 절대 아니다라는 음. 이야기 매 방송마다 드렸습니다. 리스크 강조하셨죠. 축소라는 게 네. 계좌를 비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아닙니다. 드린 적이 없습니다. 리스크 축소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있어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종목 수를 줄여서 나의 계좌가 시장에 노출된 위험도를 줄여나가자라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회는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회는 좀 열려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기회를 더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3월 FOMC 회의가 15, 16일 날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안도 또는 숨을 쉴 만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2월을 시작하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축소를 좀 가급적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취지는 동일합니다. 양적 긴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리스크 축소와 포트폴리오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 양적 긴축기에는 조금 내 계좌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찾아보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월의 캐치프레이즈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쉼표 리스크 축소인데 그 쉼표 안에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 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 종목수 줄이기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서 지금까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서 보험이나 금융,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경기 방어주죠. 통신, 유통, 음식료, 전기, 가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죠. 경기가 어려워져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해야 되잖아요. 겨울이니까 전기, 가스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경기가 좋아지든 하향이든 모두 다 의식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섹터에 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는 화학, 철강, 금속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을 좀 본다면 동일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업이 외인 순매수 최상단에 있고요. 통신업, 그리고 음식료업, 보험업, 전기가스업, 유통업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이 수급 집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이런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섹터들 보험, 금융,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방어주는 통신, 유통, 음식료, 전기가스, 운수, 창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화학, 철강, 금속 처음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2주, 3주 동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에만 집중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서는 외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으면 그래도 홀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안에 있는 섹터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또는 내가 조금 어려운 가격대에 있더라도 추세를 좀 잘 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면 조금 더 추세 상단에서 매도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오른 거지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다시 시장이 꺾이면 바로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매수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 있는 업종이라면 그래도 추세 상단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더 나은 가격에 포트폴리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이것보다도 이 섹터 안에서
플러스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 이외에 네. 좀 볼만한 투자 포인트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실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적이 그냥 좋게 나왔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전년 대비,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의 개선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섹터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섹터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 종목을 더 사야 됩니다. 스트롱 바이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명확한 기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는 업종, 그리고 경기 방어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적의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죠. 왜 그 섹터냐? 뭐 금리 인상기 뭐 알 수 있어?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누가 다 모르냐? 그런데 이게 1년 뒤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지는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 저도 뭔가 먹고 살 만한 저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풀어놓고자 합니다. 네. 왜 이 섹터냐?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는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같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이 일어났을 때에도 견딜 만한 종목들이 그래도 이 섹터 안에 더 비중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기준에는 실적, 결국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건데요. 양적 긴축에도 견딜 수 있는 기업은 현금이 있는 기업이다. 유보금이 될 수도 있고요. 매년 쌓이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S&P 500에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의 기준은 현금, 실적입니다.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섹터 하면 어떤 섹터가 떠오르실까요? 늘 현금이 들어와요. 도앵커님께서도 네. 한 달에 내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고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정비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그죠? 예, 혹은 뭐 나가는 관리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고정비로 따로 떼놔야 되는 비용이 그죠?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그렇죠, 비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의식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죠.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몸과 늘 가장 가까이 있는 한 가지가 있죠. 통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봅시다. 현금 창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업종하고 한다면 의식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 섹터도 될 수 있어요. 보험, 통신, 음식료가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보험은 금리 인상기에 수혜가 되는 섹터고 통신과 음식료는 경기 방어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봤을 때 현금 창출 능력이 매년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충분한 현금 여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통, 금융, 은행이죠. 유통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내가 저기서 물건을 사서 이쪽에다가 판매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에 있어서 현금, 경쟁력으로 볼 수 있고요. 금융, 은행주 모두 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유통, 금융, 은행 보면 유통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금융과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수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끝으로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 내가 현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현금을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은 지금까지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보험, 통신, 음식료 지금까지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쉽게 고객이 이탈하지 않죠. 통신사 고객들이 우리나라 통신사는 통신 3사 그리고 미국에도 AT&T, 버라이즌
우리가 딱 하면 튀어나오는 통신, 경기 방어주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과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업종 하나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이죠.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결국 글로벌 경쟁력 1위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안에도 통신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통신도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죠.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아도 5G 속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신 3사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5G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통신 장비주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결국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죠.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금리 상승 수혜주. 금리 상승 수혜주 은행 섹터, 은행 업종, KB금융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수익 실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지 내가 증시를 떠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 계좌인데 나도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에 휩쓸려서 매도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지난달 27일에도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여기서 매도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요? 라고 여쭈었고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팔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디서는 더 떨어진다. 지수가 2100을 간다. 2000 깨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튜브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극적인 화면에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서 올리면 조회수가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그분들은 뭔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코스피 4,000 넘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내려갈 때는 코스피 2,000 깨집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서 팔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판다라는 것을 가정만 해봅시다. 그러면 팔았습니다. 손실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종목을 살래요 라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은행에 넣어놓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예수금으로 넣어놓고 언제쯤 바닥일까라고 지켜볼래요 하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증시를 완전히 떠날 게 아니라면 결국 증시의 우상향을 보고서 기다리는 거고 다른 종목을 살래요 하면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증시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비중이 사실 더 많고 8, 90%에 육박하시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냥 휩쓸려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현금이 있다면 더 사고 싶은 종목이 보일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의 대표 1등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들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등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률에 지금은 초점을 갖출 때입니다. 내가 반등이 나왔어. 오늘 코스닥이 4.55% 올랐는데 오늘 내가 여기에 딱 편입을 해가지고 오늘 10%딱 먹었지. 이런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단타 매매들도 잘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성공이 있다면 그것도 박수 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양적 긴축의 시기를 맞이하기 전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본다면 절호의 기회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하나하나 꾸려보시고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일부분은 꼭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꾀할 만한 그러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더라도 우상향하는 지수 그리고 명확한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나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꾸준히 저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한 섹터가, 저 사람이 이야기한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여기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언가 뉘앙스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의견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